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 뭐 했냐면 함수 극한이 뭔지 했고, 그리고 그 극한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화살표 그어서 찾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거나 그리기 귀찮은 경우엔 대입을 해보고, 대입해서 뭔가 이상하면 0분의 0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건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재, 그 특강 교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선 뭐 분량이 전혀 없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있어요. 뭐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느드 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합답형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게 될 녀석이고요. 그거 외에 뭐 극한값 계산하는 거 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일단 쓰고 나서 갈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 써있는 알파와 베타는 모두 다 실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fx는 수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리미트에 등호 붙었고 실수 왔으니까 이건 한글로 fx가 수렴해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떨렁 이렇게 써있고 알파 실수야 라고 하면 이건 수렴했다 라는 의미라고요. 리미트의 등호니까. 마찬가지로 g라는 녀석도 a에서 베타에 수렴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새로운 함수입니다. 뭐냐 하면 둘이 더했다는 이야기예요. fx랑 gx를 더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다 할 건데,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아서 뭐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다시 fx랑 gx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수렴하는 녀석이고 수렴하는 녀석이에요. 이 둘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녀석도 당연히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 극한 값이 어디냐면 얘가 수렴하는 값, 얘가 수렴하는 값, 이 둘의 극한 값의 합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현상을 쳐다보면,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fx랑 gx 더하기로 연결된 건데, 이 리미트를 얘하고 얘한테 나눠줘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런 용어를 어디 가서 쓰긴 좀 그렇지만, 마치 얘를 분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언제요? 각각이 수렴하는 경우에. 각각이 수렴하는 경우라면 마치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더라라는 걸 의미해요. 말했지만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쓸까요? 빼는 것도 그냥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수렴한다는 걸 의미해요. 곱하는 것도 당연히 따로따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나누는 건 조금 특별하니까 이거 한번 따로 쓸게요. fx 나누기 gx라고 되어 있고, 물론 fx,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글자가 이상해요. 이해하시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알파 나누기 베타야 라고 쓸 수 있는데, 나누기는 뭐가 다르냐면 결국 나누기 베타를 하겠다는 건 베타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필 극한값이 0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하려면 분자인 알파는 상관없지만 단 gx도 gx라고 말고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 gx도 당연히 0이 아니어야지. gx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걸 역시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다시 이렇게 써있는 기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냐면 fx가 알파에 수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등호의 의미는 뭐라고? 리미트와 합쳐져서 수렴하는 거야, 목표하는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는데, 기왕에 등호라는 기호를 갖다 썼으니 이렇게 생긴 영어 덩어리 전체를 그냥 알파라는 실수랑 같은 걸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소리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영어 덩어리지만 알파라는 숫자라고 취급하자는 거예요. 영어 덩어리지만 베타라는 숫자, 실수인 것처럼 취급하자는 거야. 실수고 실수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분모 0이 아닐 때 나누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사치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에서 크게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이제 함정으로 많이 파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이거예요. 얘가 만족되지 않으면 이 뒤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얘기냐면,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더한 건 당연히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거 두 개를 빼도 수렴하고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곱해도 수렴해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나누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왜? 분모가 여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쨌든 수렴하는 두 개를 연산하면 수렴한다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개를 연산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연산한 결과는 모른다예요. 수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모른다예요. 그 말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다시 조사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면, 혹은 둘 다 발산하는 경우에도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극한값 계산할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어요. 그건 조작을 하시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죠. 어쨌든 다 발산하는 녀석들을 가지고 뭘 하고 있잖아. 근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창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고요. 발산하는 녀석끼리 짬뽕하면 무조건 발산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수렴하는 녀석을 짬뽕하면 무조건 수렴해. 그거 외에 나머지는 모른다. 물론 상식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더하면 그는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두 개 짬뽕하면 모른다며.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모르는 거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 알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인 건 알겠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뭔지 모른다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거예요. 분모 0이 아니라는 거. 얘가 또 두 번째로 함정 많이 파져 있는 거거든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러면 요거 둘이 나눈 것도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우린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조건 달려있지 않으면 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합답형 문제는 보시면, 이건 책을 볼까요? 책에 회색 책이에요. 까만 표지. 까만 표지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그냥 제가 스크린에 문제를 안 띄워놔가지고 얘를 그냥 손으로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대놓고 물어보는 거. 함수 극한의 성질.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꽤 함정으로 많이 파져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기억법부터 보자고요.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고, 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fx 수렴했고 fx 곱하기 gx도 수렴했대요. 그리고 fx가 0이 아니면 gx의 값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참일까 거짓일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나온 거야. 이거 존재하고요. 얘도 존재해. 이거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거짓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얘를 만들 건데 뭐 할 거야? 이걸로 나누기를 하면 되죠.
얘로 나누기를 하면 fx가 사라져서 gx만 남을 거야.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그럼 이거 나누기해서 얘도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와 있죠. 여기 하나 더 들어있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a로 갈 때 fx가 0이 아니에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그죠? 이 조건이 없이 나온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책에는 보시면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억번 참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니은번은요. gx가 존재하고 g분의 f가 존재한대요. f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니은번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이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두 개로 뭐 해서 얘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되죠. 얘랑 얘는 둘이 곱하면 얘 되는 거고요. 곱하는 건 0이니 아니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곱할 거니까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이거 존재, 둘 곱한 요 녀석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생긴 모양새가 G분의 F여서 머릿속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거 두 개를 이용해서 더한 것도 수렴하고 뺀 것도 수렴하고 곱한 것도 수렴하고 분모 0이 아니면 나눈 것도 수렴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둘이 곱해서 얘 만들 거니까 뭐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럼 얘도 수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이거 뒤집어져 있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디귿번 합이 존재하고 이거 뭐야? 이거 약간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죠?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존재하면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네요. 얘는 뭐 알 방법이 없지.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짬뽕해야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딸랑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더한 것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말했지만 발산하는 두 개를 짬뽕해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른다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더한 것이 수렴해도 각각이 발산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번 꽝이 될 것이고요. 리을번 자주 나오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의 값이 수렴하면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gx랑 같다.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얘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뺀 것이 0에 수렴했대. 0에 수렴했다고 되어 있죠. 값이 존재하면 이네. 이거 심지어 0에 수렴했다고 쳐도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인 이유는 각각이 수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둘이 뺀 게 0이래. 그럼 얘랑 둘이 이렇게 빼서 0이란 이야기니까 알파랑 베타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노란색으로 써있는 건 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가 0이면 알파랑 베타랑 둘이 같은 건 맞지. 근데 얘는 뺀 것의 극한값이 0이면 이래요. 그럼 각각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수렴한다면 같은 값에 수렴하겠지만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이란 이야기고요. 등호를 썼다는 건 이거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야. 말했지만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숫자가 돼요.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숫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이 영어 덩어리를 누구랑 같다는 이야기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니까 숫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얘랑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여야 등호를 쓰는 거지. 얘 발산이면 같다 다르다 말할 수 없다고요. 심지어 얘도 무한대로 발산, 얘도 무한대로 발산이어도 등호를 쓰지 않아요. 치킨이랑 치킨은 같은 게 아니라고. 숫자여야 같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얘가 거짓인 이유는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나온 문제가 있고 우리 이 빨간색 책에는 이 합답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컷 설명하고 나서 문제 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까만 책 가지고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뭐 좀 저 뭐죠?
문제 엄청 많은 책, 마플이나 뭐 그런 데 보시면 아예 막 명제로 쫙 정리돼 있어요.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쭉 빠지기 쉬운 함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근데 그건 이걸 달달달달 이 나온 명제 막 20개, 30개를 다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는 이게 어딘가 딱 걸려 자빠지겠죠? 외워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어차피 파져 있는 함정은 2개밖에 없다고요. 이 둘이 각각 수렴하는지, 수렴한다면 사칙연산이 가능하고, 대신 사칙연산의 기본인 거죠.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뭐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막 극한값 계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이야기했죠. 걔도 둘 다 발산하는 녀석이지만 그냥 항상 발산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요.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해 보면 수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혹은 발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책에 이제 주제로 나와 있는 거라서 뭐 함수 극한에 나오는 명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책으로는 6페이지입니다. 이 책 보면 살까요, 그냥? 요건데 그냥 뭐 칠판 보시면 되겠죠? 분수식 극한에서 즉 gx분의 fx인데 수렴했대요.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렴했는데 알고 보니 분모가 0에 수렴하더래.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분모가 이거 계산하는 값이 수렴했대. 그런데 분모가 0에 수렴했다면 분자도 당연히 0에 수렴할 거다 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성질 입장에서 보자면 얘랑 둘이 곱해서 얘 만들 거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죠?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곱해서 fx 만드는 거니까 얘랑 곱하면 0 된다고요? 아니면 앞에 극한값 계산하는 것에서 또 유추를 해보자면 분모가 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값을 수렴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분자에도 들어있어서 약분돼서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수렴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0분의 0이어야 뭔가 약분이 돼서 수렴할 수 있지.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값이었으면 0분의 1 이런 거였으면 발산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수식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 됐대요. 그렇다면 분자도 필히 0이 되어야 되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수렴했는데 요거 일단 가릴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리지? 이거 가려. 못 봤죠? 분수식이 수렴했는데 이번엔 분자가 0이래요. 그렇다면 분모가 0이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분수식이 수렴했는데 분자가 0이래. 분모가 0이어야 돼?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그냥 극한값이 0이면 되잖아요. 3분의 0이면 0에 수렴하는 거예요. 10분의 0이면 0에 수렴하는 거라고. 그죠? b가 0이면 아니, 굳이 이럴 필요 없냐? 이 얘기인 거지. 아니면 성질 입장에서도 보면 얘랑 얘 가지고 이거 만들라는 건데 뭐 하란 얘기예요? 얘가 분모에 들어가서 나누기로 연결되라는 이야기거든요. gx분의 fx랑 fx를 이용해서 gx를 만들래. 그럼 gx분의 fx로 나누기를 하면 fx가 약분되고 gx 혼자 빡 튀어 올라와서 얘가 될 거잖아요. 이거로 나누란 이야기라고. 근데 b가 0인지 아닌지 모르면 나누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책에서는 뭐래요? b가 0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나누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질 입장에서 보자면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할 수 있고 그럼 b분의 0이라는 이야기니까 0이라는 값을 수렴할 거다라는 거예요. 혹은 얘도 우리 아까 계산하는 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유리식 어떤 이 분수식이 b라는 값에 수렴을 했는데 그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면 분자가 0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0이 아니래. 그 말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약분됐을 거라는 거고
분모에서 누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도 0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관계에 따라서 극한값이 0이냐 아니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뭐 말했지만 이건 그냥 아까 계산하는 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극한의 성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도 이건 어차피 곱하기 할 거니까 0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0 되는 거고요. 얘는 나누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0에 수렴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그냥 됐고요. 이건 아까 계산하던 거 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밑으로 가보시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에요. 뭐 이런 거 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b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분모가 먼저 0이 됐죠. 분자는 a 때문에 모르겠지만 분모가 0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실수의 값을 가졌다는 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 분자에서 날아갔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분자인 2x제곱 마이너스 a가 0에 수렴해야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건 뭐 어차피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대입해서 극한값 찾아보시면 돼요. 1 대입하면 2-a가 0이란 이야기여서 a가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a가 2란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예요, 분자예요. 인수분해 바로 해보시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분모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0이 되도록 하는 범인 찾았으니까 약분하시면 되고, 다시 1 대입해서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가 먼저 0이 됐으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얘는 제가 안 해봐도 되겠죠? 같이 하는 거예요.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 되면 돼요. a의 값이 바로 튀어나오죠. 2라고. 0분의 0인데 루트 들어있네요. 유리화해서 다시 약분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걸로 와보면 9번은 좀 전에 했던 그거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거. x가 2로 가고 있어요. 분수식인데 1에 수렴했대. 분자가 0임에도 불구하고 1에 수렴했대. 그 말은 분모가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녀석이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뭐 이런 거죠.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2를 대입해보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예요. 얘가 0이래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다음에 인수분해 해보시면 뭐 조립제법 같은 거 써보시면 되겠죠. 2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a와 b 사이의 관계를 찾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해가지고 x-2 약분하시고 다시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얘보다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방법이 괜찮거든요. 봐요. x가 2로 갈 때 분자가 x-2인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분모에 x-2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x-2긴 있을 거라고. 그래야 수렴할 거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요. 그 나머지 또 하나는 누군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상수항이 b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얘가 얼마래요? 얘가 1이래요. 뭐 이건 약분 될 거고요. 2 대입해보면 2-2분의 b예요. 얘가 1이라는 이야기겠네요. 그죠? 그걸로 b 찾으면 되죠. 찾은 b 가지고 전개해보면 a도 찾아지겠죠. 그죠? 어차피 x-2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도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방법은 약간 귀찮거든요. 생각보다. 조립제법을 또 써야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간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이 사실은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거니까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미정계수 문제였고, 뒤에 보면 문제 한 두어 개쯤 더 있어요. 아이고. 얘는 뭐 우리 방금 한 거랑 같은 거죠.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돼버렸으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 돼요. f1이
0이에요. f1이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fx를 인수분해 해보면 x-1이 들어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얘는요. 앞에 있는 식인데 x가 이번에 무한대로 갔어요. 분모가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돼요. 뭐 분모 무한대 되겠죠? 수렴했대요. 분자도 무한대 되겠죠? 2차식이에요. fx도 2차겠죠? 최고창의 개수는 2여야죠. 그래야 1에 수렴할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fx란 녀석이 출발하기를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1 대입하면 0이야? 그래서 A, B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말했지만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들어있을 거야. 에이 있을 거야 이건. 그럼 나머지는 또 하나 누구여야 돼? 이렇게 출발해야 되고요. 이렇게 도착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약분 되겠죠? 1 대입하면 2-b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4래요.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뭐 전개하시면 fx 나올 거고요. 그죠? 아니면 뭐 구하세요니까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전개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f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가지고 최고창의 개수를 좀 유추할 수 있고요. 얘 가지고 인수분해했을 때 하나의 인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극한 값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도요. 얘도 제가 안 풀고 힌트만 드리자면 식은 2개인데 정보는 그래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식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정보가 왜 4개냐 하면 하나는 x-1로 약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x-1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분모 0 됐으니까 fx는 x-2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1이래요. 2로 갈 때 극한값이 1이래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fx에. 차수가 낮은 것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x-1과 x-1을 기본으로 디폴트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상수항만 곱해서 이거 2개 다 만족할 수 있는지 안 되면 1차를 더 곱하던가 2차를 더 곱하던가 3차를 더 곱해서 차수를 늘려가 봐야겠죠. 근데 뭐 처음 하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것도 제가 안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뒤에 가서 가우스 함수 문제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나머지 이제 짜잘한 문제들을 모아 놓은 거고요. 말은 이렇게 써 있는데 문제 풀면서 얘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들어있는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거든요. 16번은 얘는 지엽적이라고 하긴 좀 중요한 녀석이네요. 뒤에 가서 되게 많이 쓰일 녀석이거든요. 16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부등호가 들어있는 녀석의 경우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fx랑 gx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면 알파와 베타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베타가 더 클 거예요. 그죠? 보시면 gx가 더 크다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gx가 항상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고 했으면 그 극한값은 당연히 베타가 더 클 텐데 등호가 생겨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극한이라는 건 추세를 살펴보는 거라고 했어요. 일종의 목표하는 곳이거든요. x가 a로 갈 때 fx가 목표하는 지점이고요. x가 a로 갈 때 gx가 목표하는 지점인데 그 목표하는 지점은 같을 수 있다고요.
같은 값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다고요. 뭐 유리함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둘 다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가 역전되진 않아요. 항상 gx가 위에 있지만 극한 값은 같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뒤집어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크자면 베타가 더 크겠지만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fx랑 gx 사이에 hx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fx도 알파에 수렴하고 gx도 알파에 수렴해요. 자, fx, gx 사이에 hx 그래프가 있는데 fx도 알파를 향해서 가고 gx도 알파를 향해서 간대요. 그렇다면 사이에 껴있는 hx는 갈 데가 알파밖에 없어요. 이렇다면 x가 a로 갈 때 hx는 알파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아랫방 위에방 사이 패티. 그죠? 얘네 둘 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수렴한다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껴 있습니다.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으로 주로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조심. 뭐냐면 자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에 수렴하고요.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에 수렴해.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왜 거짓이다?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봐봐요. f, g 사이 h, fx는 알파를 향해서 간대요. gx는 베타를 향해서 간대요. 뭐 베타가 위에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그 경우에 hx라는 녀석이 이 안에서 막 이러는 거지. 예를 들면 삼각함수처럼. 그렇다면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요. 삼각함수 배웠죠. 아니 사인 곡선 생각해보면 x가 계속 커질 거야. y의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모르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걔도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의 한 종류예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있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지만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fx라는 녀석은 뭐 마이너스 1에 수렴하고 gx라는 녀석은 1에 수렴한데 그럼 hx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대소를 비교했다는 건 말했지만 숫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거짓인 이유는 이것이 수렴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난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a로 갈 때 gx가 베타고 a로 갈 때 hx가 감마야.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감마가 들었다. 얘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아니에요. 얘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얘는 참이지. 수렴했잖아요. 수렴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거지. 이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거짓인 이유는 이게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인 거고요. 얘는 수렴한다고 확정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수렴하는 값은 이 사이에 들어있을 거라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샌드위치 정리 기본이고요. 조금 더 약 올리자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책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좀 이상한 책 같은 거에 가끔 나오니까 얘기한 거고요. 얘는 주로 어디서 써먹냐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값을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양옆에 있는 걸 이용해서 얘와 얘의 극한값이 같다면 얘도 같은 거야 이렇게 찾거든요. 뭐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미적분 하실 분들은 상악함수 같은 거 극한 찾을 때 이거 되게 많이 써먹게 돼요. 뭐 x분의 sin x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 찾기 귀찮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얘도 0에 수렴하고 얘도 0에 수렴하니까 얘도 0에 수렴해. 이런 거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써먹을 녀석이고 당장 우리 요 수학 2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써먹을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샌드위치 정리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까 우리 몇 번이었죠? 16번이죠. 보시면 fx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3x 더하기 3이랑 3x 더하기 33 사이에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거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그럼 세제곱 했으니까 3x 더하기 3의 세제곱 fx의 세제곱 3x 더하기 33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걸 x3승 더하기 3으로 나누래요. 이걸 x3승 더하기 3으로 나누래요. 이걸 x3승 더하기 3으로 나누래요. 그 다음 뭐 하래요? 앞에다가 리미트를 달아주래요. 앞에다가 리미트를 달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달아주래요. 리미트를 달아주면 등호가 생기고요. 그때 이거 극한값이 얼마다? 27이다. 그죠? 분모 x3승, 분자도 3승, 개수는 3의 3승 27. 얘도 극한값이 27.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얘도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7일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는 녀석이었고요. 문제가 이게 보시면 뒤에 가면 연습 문제 몇 개 더 있거든요. 각 유형별로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17번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2번보다는 1번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1번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결국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 x분의 fx가 2010에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럼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분모인 x가 무한대로 발산하죠. 분자인 fx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그래야 뭐 삐등삐등 하니까 어떤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fx는 2010x구나 이렇게 푸시면 답은 나오지만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fx가 2010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아까 풀었을 땐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인데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 x분의 fx가 여기에 수렴한다는 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도 이 상태로 둘 거 아니고 x분의 fx라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도 fx, 여기도 fx 들어있네요. 그죠? 그럼 뭐 할 거라고? 분자 분모를 x로 나눌 거라고요. 그래야 x분의 fx라는 모양새가 생기고 그래야 그 자리에 20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이렇게 생긴 녀석 될 거고 분자 2009x 더하기 2010의 x분의 fx 이렇게 생긴 녀석 될 거예요. 2010에 수렴한대요. 그 말은 이거 그냥 2010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겠지. 그죠? 얘도 그냥 2010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거 극한값이 얼만데? 분자와 분모? 분모 자체는 무한대가 돼요. 분자도 무한대가 돼요. 얘가 범인이 아니고 얘가 범인이지. x 1차잖아요. 분자도 x 1차예요. 그럼 기껏 만들어 놨더니 얘 뭐 돼요? 결국 쩔이 되는 거야. 얘가 무한대 될 거거든요. 얘 없어집니다. 얘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2010이라는 숫자이지만 무한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최고창의 개수 B인 2009가 극한값이 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약간 아직 외계어 같은 사람 있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fx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x분의 fx라는 모양새를 찾아서 그 자리에 2010 넣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x 더하기 2010이고 2009x 더하기 2010의 제곱이에요. 그래봤자 다시 분자분모 x로 나눠가지고 뭔가 계산할 거잖아요.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아니면 뭐 최고창의 개수비 가지고 극한값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 문제, 새끼 문제 2번은 얘도 결국엔 x가 0으로 갈 때 이 fx 더하기 4가 3이다 하거든요. 그럼 얘를 이런 모양새로 바꾸던가 아니면 얘를 이런 모양새로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편하자면 앞에 걸 바꾸는 게 편하긴 하겠죠. 이것도 0 모르면 어려운 소리입니다만 치환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x 더하기 4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앞에 리미트는 뭐래요? x가 0이 되어 간대요. x가 0이 되어 간대요. t는 뭐가 되어 가겠어요? 4가 되어 가겠죠. x보다 4가 큰 게 t니까 x가 0이 되면 t는 4가 될 거라고요. 리미트 t가 4로 갈 때 얘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ft예요. 극한값이 얼마라고? 3이에요. 그냥. 그죠? x가 4로 갈 때 fx도 당연히 3이에요. t를 다시 x로 바꿔 쓰는 것에 불과하니까. 여기선 치환한 거고. 그럼 다시 1위로 넘어와서 보면 x가 4로 간대요. 얘는 0 됐죠? 얘도 0 됐어요. 얘는요. 3이에요. 이건 나쁜 놈이 아닙니다. 이상한 표현인데. 얘는 범인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3입니다. 얘만 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3이라는 값을 가질 거라고요. 문제가 되는 건 0분의 0인 거지. 멀쩡한 실수인 3은 내비두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따로 계산하셔가지고 3 곱해서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하게 치환하는 것 정도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꽤 중요합니다. 합성함수 극한이고요. 요거는 따서 풀어야겠다. F랑 G에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뭐 계속 산수하다가 오랜만에 그래프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F랑 G 따로따로 생각을 좀 해보면 F란 녀석은 0에서 극한값이 없습니다. 그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어서 또 3에서도 극한값이 없어요. 이렇게로. 그 외에 나머지 점에서는 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x가 3.1로 갈 때 fx는 5예요. 3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이 왼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을 수 있다고. 안 되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된다고요. 화살표를 그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0과 3을 제외하고는 다 극한값이 있고요. 얘는요. 0일 때 극한값이 얼마다? gx는 x가 0으로 갈 때 gx 극한값 얼마다? 3이다. 그죠? 왼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3이고 오른쪽에서도 3이 되어가요.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비록 구멍이 뚫려 있지만 3일 때 극한값도 0으로 존재합니다. 화살표 두 개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각은 그렇게 생겼는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성하겠다는 거예요. 합성 함수가 뭔지는 알죠? 이렇게 우리 함수 배울 때 이런 그림 함 F 정의역 넣으면 연산해서 치역이 나와요. 요 밑에다가 또 다른 함을 하나 집어 넣어서 나온 걸 바로 받아먹고 튀어나온 이게 합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 껍데기를 빡 씌운다고요. 마치 자판기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F 자판기랑 G 자판기를 연결해서 뚜껑을 딱 씌워가지고 마치 새로운 자판기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G 합성 F라는 F도 아니고 G도 아닌 새로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합성 함수였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F가 먹어요? 싸요? F가 싸는 걸 G가 그대로 받아 먹는다고? 그걸 다시 G가 싸는 거야? F가 싸는 걸 G가 먹는다고? 그 입장에서 보자면 자 1위로 갈 거예요. 얘부터
x가 0으로 갈 때를 물어봤는데 그냥 극한값을 물어봤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좌극한 우극한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0 막 대입해가지고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g란 녀석은 0을 대입하면 1인데 x는 0이 아니잖아요. x가 0이 아니면 1이 아니라 3을 향해서 간다고. 전혀 다른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좌극한 우극한 따로 살펴볼 텐데 이거 식부터 쓰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gx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지. 0보다 작은 거랑 0보다 큰 거 두 개를 0-와 0+를 g한테 먼저 넣을 거고요. 그럼 g가 뭘 싸겠죠? 그 싸는 걸 f가 받아먹고 뭘 싸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이 같으면 그 값이 있는 거고 둘이 다르면 없는 거고. 그죠? 보자고요. 0-를 g에다 넣을 거래요. 0-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g는 여기 있죠. 뭐가 되어 간다고? 3이 되어 간다고요. 0-를 g에다 넣으면 3이 되어 간다고요. 그럼 f 입장에선 3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3이 되어 가는 값이 들어오는 거지 3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다시 x가 0보다 좀 작은 쪽에서 0이 되어 갈 때 g는 0이 안 들어갔죠. 0 되기 직전에 멈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되기 직전까지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0,1의 점이 안 찍히고요. 이렇게 가서 마치 3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목표하는 곳이 3이라고. 그래서 극한값을 3이라고 하지만 그럼 이걸 받아 먹어야 되는 f 입장에선 실제로 3이 들어왔냐고. 안 들어왔다고. 점점 3에 가까워지는 값이 들어오는 거지 3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3보다 큰 게 들어온 거야? 작은 게 들어온 거야? 3보다 작은 게 들어왔죠. 밑에서부터 3이 되어 가잖아요. 뭐 2.8, 2.9, 2.99, 2.99 이런 값들이 G 입장에서는 그런 값들을 싸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F 입장에서는 그런 값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마치 이렇게 생긴 게 들어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의 극한값은 3이지만 얘 입장에서는 3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3은 3인데 실제로 3이 아니라 3보다 약간 작은 값일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F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가 나가겠어요? 얼마가 나갈 거냐면 3이 나가겠죠. 3 마이너스 어딘데? 이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3이 나가겠죠. 그럼 이거는 물론 여기서 이제 끝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진짜 3이야 아니야? 얘는 진짜 3이야. 봐봐요. 옆에서부터 계속 얘 2.9, 2.99, 2.99, 2.999, 3, 3, 3, 3, 3, 3, 3, 3 이렇게 생겼다고요. 만약에 이 뒤에 누군가 이걸 또 받아 먹어야 된다면 걔는 정말로 퓨어한 3이 들어오는 거지. 진짜 순수한 3이 딱 들어온 거라고요. 그죠? 이거하고 다르게. 1위로 가볼까요? 0 플러스. 0 플러스를 G에다 넣을 거래요. 뭐가 되어 간다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3을 향해서 간다고. 진짜 3이라고 아니라고. 진짜 3은 아니라고요.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3보다 작은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얘도.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F 입장에서 보면 2.9, 2.99, 2.999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뭐가 나갈 거라고요? 똑같이 3이 나가겠지. 둘이 같은 값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좌극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어서 극한값 3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fx예요. 똑같이 0으로 갈 때인데 좌극한 우극한 살펴봐야겠죠? 0 플러스랑 6 아니에요?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를 f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g에다 넣을 겁니다. 자, 0 마이너스를 f에 넣으면 0 마이너스를 f에 넣으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뭘 향해서 가냐면 0을 향해서 가요. 이거 진짜 0이 아니야? G 입장에서는 진짜로 0이 들어온 거야 아니야? 진짜로 0이 들어온 거야. 0, 0, 0, 0, 0, 0 이렇게 생겼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에도 0이에요.
마이너스 0.9, 0.1도 0이고요. 0, 마이너스 0.01 이어도 0이고요. 계속 00000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상수함수로. 그죠? 그러니까 G 입장에선 진짜로 0이 들어왔다고. 그럼 G는 0을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니까 뭐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이 나가야지. 이건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0이 들어온 거야. 0이 되어가는 값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0이 되어가는 값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정말로 0이 빡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1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0 플러스래요? 0 플러스를 F에다 넣을 거야. 뭐 나간다? 3 나간다. 0 플러스면 0 플러스잖아요. 그럼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겠죠? 3이 나갈 건데 진짜 3이 아니야. 3보다 큰 거야? 3보다 작은 거야? 딱 3이야. 딱 3이지. 그죠? 진짜 3. 이렇게 생겼으면 3 플러스겠지. 이렇게 생겼으면 3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니라 3이죠. x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냥 3이에요. 3, 3, 3, 3, 3 이런 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 방향이 없는 정말 3이라고요. 그럼 G 입장에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3을 받아 먹은 거니까 G에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3이 나가야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르죠? 없다. 왜냐하면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3이기 때문에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구간을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편하자고 좀 다시 이미지화를 해보면 x란 녀석이 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하다가 정말로 딱 0이 되고 그 다음에 0.001 잠깐만요. 다시 씁시다. 영상에서 잘리거든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칠판 이렇게 큰데 다 쓰지도 못하고. 자, 여기 001, 그 다음 0 되고 0.001, 01, 0.1 이런 식으로 x가 변해간다고 보면 요거요. 그때 gx라는 녀석은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3보다 약간 작은 거, 예를 들어서 2.9. 얘는 2.99. 2.999. 그래서 우리 좌극한이 3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에 가까워질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0이 들어가면 3이 아니라 이런 값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갑자기 또 2.999예요. 그 다음 2.999, 그 다음 2.9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 먹어야 되는 G 입장에선 x가 0 마이너스면 g가 3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거예요. x가 0 플러스면 역시나 3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x에 0을 넣으면 그냥 갑자기 1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냐,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 혹은 정말로 딱 0이냐에 따라서 밑에서 받아먹는 애 입장에선 약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만 더 해봅시다. 3번. 아이고. 보시면 4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fgx 그래요. 3 마이너스랑 3 플러스를 g에다 넣고 f에다 넣을 거예요. 3 마이너스를 g에 넣으래요. 뭐다? 3 마이너스를 g에다 넣으래요. 뭐다?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딱 0이야. 0 플러스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0이잖아요. 실제로 0 아니야. 0에 도착 못했어요. 0보다 약간 큰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F 입장에선 0이 안 들어왔어요. 0보다 약간 큰 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뭐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이 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0 플러스면 여기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3 플러스를 G에 넣을 거래요. 똑같이 0 플러스가 되겠죠? 3이 되겠죠? 같은 값이죠? 3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문제 풀다가 합성함수에서 이거 계속 방향 쓰다가
이 문제와 다르게 얘는 3 마이너스고 얘는 3 플러스로 끝나도 이건 극한값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 플러스냐 뭐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 뒤에 오는 녀석이 또 뭔가를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방향을 쓰는 거지. 실제로 목표한 그 마지막 녀석이면 그냥 목표하는 값이 같으면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이고 지금 푼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풀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래프 나와 있을 테니까 요 중간에 오는 녀석도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합성함수 극한이었고요. 요건 극한값 활용은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가우스함수 극한인데 피곤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설명할 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까? 우리 극한값 계산하는 거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고 안 되면 혹은 귀찮으면 그냥 계산하는 것도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지. 그죠?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요. 두 가지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y는 가우스 fx. 두 가지가 전부예요. fx 빼기 가우스 fx. fx가 누구라고 주어졌을 때 이거랑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그럼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건데 얘도 그냥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거 가지고 가우스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우스 fx 그래프를 잠깐만. 가우스가 뭔지는 알죠? 정의대로 하자면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근데 결국 소수 부분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수만 남기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다시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보면 치역으로 뭐만 나온다? 정수만 나온다. fx식 전체에다 가우스 씌워버리면 얘가 정수란 이야기니까 치역으로 y값으로 정수만 나온다. 이해되죠? 이걸 좀 어설프게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그러니까 마치 옆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옆으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했지만 가우스라는 건 소수 부분을 버리는 거야. 소수 부분만큼 숫자가 작아지는 거라고요. 숫자가 작아졌다는 건 그래프가 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면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걸 x축이라고 쳐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보조선이 필요해요. 정수 1, 2, 3, 4 이런 선들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걸리는 애들 있죠.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은 원래 y값이 정수예요. 가우스를 씌운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원래 정수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찍히고요. 그냥 바로. 그 외에 나머지 점들은 정수에다가 소수 부분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소수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소수 부분이 없어진다는 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 점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어디까지? 정수될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애들 다 어디로 간다고?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요 점이 되면 이제 얘는 위에 점이 찍혔으니까 구멍 뻥 뚫리겠죠.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정수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된다고. 마치 먼지 쌓이듯이. 탈탈 털어서. 선발에 먼지 쌓이듯이 쌓인다고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긴 점이 찍혔고 여기도 점이 찍혔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는 이렇게 먼지가 쌓일 거란 이야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되겠죠. 얘들도 이렇게 될 거고 얘들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건 얘죠. 이 그림은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너무 대충 그렸나?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얘는 옆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원래는 밑으로 떨어진 거라고. y는 x가 있었고 정수 되게끔 보조선 그었고 만나는 데다 점 찍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밑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제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통 이거 수업할 때 그림을 설명 다 하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게 시키는 게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이거거든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우스 함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그냥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만들어져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붙은 거거든요. 이거 그려놓고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된다고요? 이거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게.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은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각각 가우스를 씌워보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x축, y축, x제곱이야. 가우스를 씌우려면 보조선이 필요하다고요. 1, 2, 3 그리고 나서 점을 찍어요. 점 뭐 위로 계속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털어내릴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얘가 이거예요. 얘는요. x축 편의상 이렇게 그립시다. y축에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얘도 보조선 그을 거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좀 크게 그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고 점 그리고 밑으로 털어요. 그럼 요 점들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쌓이죠. 얘는 이런 식으로 쌓여요. 얘랑 그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보시면 꼭지점 근처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티가 나죠? 봐요. 얘는 0,0을 기준으로 선분이 하나 만들어졌다면 얘는 0,0이 점 찍혔고요. 나머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아니지. 그림만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바깥쪽으로 팔을 뻗은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팔을 뻗은 것처럼 생겼죠. 다르게 생겼잖아요. 빨간색 선분이 원래 포물선의 바깥쪽에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포물선의 안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건 밖으로 그렸냐 안으로 그렸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제곱,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마이너스 x제곱. 얼마다? 0이다. 얼마다? 0이겠지. 얼마다? 0이에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있거든, 그림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거고, 이거는 아마 오늘 못하겠죠? 내일 연속 이야기 할 때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는 보시면 0,0에서 그래서 쭉 이어진 녀석이라면 얘는 0,0에서 갑자기 뽕 뛰었다가 다시 가야 될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티가 나거든요.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가우스 함수라고 해서 그래프를 항상 그릴 수 있냐? 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리기 싫은 것도 있고 그릴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책에 좀 써 있긴 한데 그거 하기 전에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어서 그래서 요 그래프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가우스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값을 찾는 건 이런 방법이 있어요. n이 정수라고 했을 때 n이 정수인 경우에 n-일 때 가우스 x와 n+일 때 가우스 x 이 두 가지를 알면 산수하기가 편해지거든요. n-래요. n보다 약간 작다는 이야기예요. 정수 아무거나 생각해 보자고요. x가 3-래. 가우스 씌울 거야. 3-면 2.9, 2.99, 2.999, 2.9999, 2. 몇 어디까지 해야 돼? 이걸 계속 했는데 가우스 씌울 거예요. 얼마야? 2죠. 3이 채 안 됐잖아요. 2.999999에다가 가우스 씌우면 2예요. 3이 아니고. 그죠? n-에 가우스 씌울 거야. 얼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n-1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n+래요. 3.1, 3.01, 3.001, 3.0001, 3.00000001을 가우스 씌우면 3이에요. 얘는 그냥 n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정수가 아니라 다른 값이 오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7 마이너스 가우스 x랑 x가 0.7 플러스 가우스 x 이런 게 오면 얘 얼마예요? 0이에요. 이거 얼마야? 0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값이에요. 정수가 아니면 같은 값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계단 형태였을 때 0.7이면 요 사이 어딘가에 붙어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같은 값이에요. 근데 얘처럼 정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저걸 가지고 책에 있는 문제로 가보면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게 마이너스 0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0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0이에요. 이건 0 플러스 0이고요. x가 0 마이너스일 때를 이야기했거든요.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0 마이너스면 0보다 약간 작다는 거야. 마이너스 0.00001이에요. 가우스 씌우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작아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0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0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분자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쓴 거예요. 얘는요. 0 플러스래요. 분모 뭐예요? 0 플러스예요. 분자 뭐예요? 분자 뭐예요? 0보다 약간 큰 거에 값을 씌울 거야. 뭐야? 0이야.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에요. 약간 치사하죠. 분자는 딱 빵이에요. 오케이? 가우스를 씌웠기 때문에. 0.000001을 넣으면 분모는 0 몇 개 얘기했니? 아무튼 그거고요. 분자는 0이에요. 그게 0이라고. 오케이? 0 마이너스래요. 분모는 뭐 이건 마이너스 1이겠죠. 물론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예요. 분자는요. 0보다 약간 작은 거 넣을 거래요. 0보다 약간 작은 거에서 1을 뺄 거래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거겠네. 가수 씌우면 마이너스 2죠. 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0 플러스래요. 분모는요. 마이너스 1, 뭐 물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약간 클 거고요. 분자는요. 0보다 약간 큰 거에서 1 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거겠네. 가우스 씌우면 약간 큰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0, 이거 마이너스지? 0 마이너스래요. 분모는요. 0보다 약간 작은 거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가수 씌우면 마이너스 3이죠. 분자는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2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씌웠을 때 뭐 이런 것들은 딱 값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2번 같은 게 약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인데 얘는 왜 0이지? 분모는 0이 아니거든요. 0보다 약간 큰 거. 분자는 진짜 0. 오케이? 그리고 이 15번은 이거는 이제 굳이 풀어보자면 뭐죠? 샌드위치 정리 가지고 사실은 푸는 거긴 하거든요.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가우스 X라는 건 X에 실수를 넣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각할까요? X라는 숫자는 얘 나름대로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다고 칠 텐데 여러분 사용로그 했잖아요. 그죠?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갠다고 보면 정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가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보통 쓰죠. 그럼 다시 알파라는 건 X에서 가우스 X를 빼는 건데 얘가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가우스 X를 양쪽으로 다 넘기면 X라는 건 가우스 X 이상이고요. 가우스 X 더하기 1보다 작아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다시 주체를 바꿔서 가우스 X를 가운데 끼워 넣으면 얘는 X 이하고 X-1보다는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어떤 실수를 넣었을 때 이 실수 값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값이 될 수도 있다고. 얘가 하필이면 정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작아져도 이거보다 일자인 거보다는 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걸 그냥 말로 하자면 뭐 그러려니 싶은데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쓰긴 썼어요. 어쨌든 가우스 X라는 건 X-1보다는 큰 값이고요. 아무리 커도 얘보다 커질 수는 없을 테니까 X 이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다시 이 문제로 오자고.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래요. 그럼 얘는 아무리 커져도 얘보다는 커지지 못하고요. 작아도 이거보다는 클 거예요. 여기서 X제곱 빼래요. X제곱 빼래요. X제곱 뺐어요.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X가 무한대로 가요. 엄청 큰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도 양수겠죠?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X 더하기 1로 나누래요. X 더하기 1로 나누래요. X 더하기 1로 나누래요. 그 다음 뭐 하래요? 극한 달아보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이건 극한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x제곱은 없어질 거니까 1차 개수는 1분의 1이네요. 그래서 극한값이 1이고요. 얘는요. 똑같이 x제곱 없어지죠? 개수의 비가 1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 1입니다. 등호 생겼겠죠? 이 녀석의 값도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가 씌워져 있고 얘처럼 무한대로 날아가는 경우엔 이렇게 샌드위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약간 야매로 풀어보자면 x가 엄청 커진대요. 이거 이 14번처럼 어떤 특정한 값이 되어갈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얘처럼 무한대로 갈 때 쓰는 거예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로 갈 거야. x제곱 더하기 x면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가우스는 뭐 하는 거라고? 소수 부분 잘라내는 거라고요.
진짜 넉넉하게 쳐서 고작 1 빼는 거예요. 엄청 큰 숫자인데 거기서 1 뺄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엄청 큰 거에서 1 빼, 아니 뭐 한 만쯤 빼도 돼. 한 10억쯤 빼도 돼요. 그거보다 훨씬 클 거니까.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로 가는 거면 이 가우스가 하는 역할 많이 쳐줘봤자 1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우스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값을 찾을 때. 가우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값 찾자고요. 이거 없다고. 그럼 x제곱 없어지죠. x 더하기 1분의 x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 나온다고. 아니 그래도 가우스인데 아니 그래봤자 이거 빼기 1인데 이거 하나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엄청 큰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실수의 값이 되어 간다면 1이 중요하지. 이 특정한 실수의 값이 아무리 커도 1은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건 무한대로 갈 거야. 엄청 큰 숫자가 될 거기 때문에 1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가 되는 경우라면 가우스는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푸셔도 답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아까 제가 상용으로 쓴 것처럼 얘 n 더하기 알파에서 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고 막 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샌드위치 정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니까 요거 가지고 원래는 증명하는 거고 값을 찾는 건데 무한대로 가는 거라면 가우스는 그냥 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되게 많네요.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들은 다 했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제가 예제 풀면서 했던가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숫자들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슬슬 보면 지우고 봅시다. 보시면 19번까지가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뭐 그냥 빈칸 있는데 혹시 필기 부족할까 봐 붙여놓은 건데 뭐 아니면 됐고요. 연습 문제 들어 있습니다. 몇 개.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시 40분이네요, 벌써. 좀 쉬었다가 4시 정도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시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 연속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요 단원 안에는 뭐 연속도 있고 뭐 몇 가지 정리 이런 거 들어있어요. 당연한 소리들 몇 가지. 그래서 얘는 금방 끝납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그래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말이 많았는데 내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조금 덜 졸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죠? 마음대로 되나 그게. 해서 좀 쉬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각자 알아서 쉬시고 28번까지 28번까지